여러분, 과학이 신화에서 시작됐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말이죠.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과 관찰만으로 세상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최초의 사상가들이죠.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거대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원소냐 원자냐 하는 논쟁,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두 거인의 생각,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여정은요, 딱 두 가지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세상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바로 이 두 질문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과학의 거대한 기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신의 뜻으로만 설명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인류 지성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정말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과학의 시대를 활짝 연 열쇠였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신에게 묻는 대신에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 바로 그 자체에게 답을 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화가 났구나 했는데 이제는 아니 저건 구름과 공기가 부딪혀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찰과 논리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넘어간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내놓은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우주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냐는 질문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가설들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는 건요, 초기 철학자들은 답을 저 멀리서 찾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고 했죠. 예를 들어 탈레스는 모든 건 물에서 시작됐어 라고 했고, 엠페도클레스는 아니야,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 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하늘의 별들은 뭔가 다르다. 제5의 원소 에테르로 만들어졌을 거다 라고까지 생각했죠. 뭐랄까 논리적인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든 체계적으로 이해해보려는 그런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생각을 그냥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정말 시대를 수천 년은 앞서간 아주 극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세상은 말이야, 더는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는 이 입자를 아토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자를 수 없다는 뜻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현대 과학의 원자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뭔가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 와, 진짜 대단한 발상이죠. 자, 세상이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생각인데 여기서 더 근본적이고 더 골치 아픈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좋아,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하는 문제죠. 이 그림 정말 유명하죠? 이 그림 하나가 이 두 거인의 철학적 대결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스승인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진짜는 저기 위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진리가 있는 저 너머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습니까? 손바닥으로 땅을 향하고 있죠. 아닙니다, 스승님. 진리는 바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플라톤한테 이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하고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플라톤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죠. 진짜 세상은 따로 있어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라는 곳이 있고 우리 세상은 그 완벽한 세상의 불완전한 복제품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세상을 딱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즉 동굴 안. 여긴 맨날 변하고 불완전하죠. 그리고 동굴 밖, 바로 이데아의 세계. 거기는 완벽하고 영원한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오직 우리의 생각, 즉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대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 그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감각의 세계는 너무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는 거였어요. 오직 변치 않는 진리, 수학과 같은 순수한 이성만이 우주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스승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스승님, 진리가 왜 저 멀리 하늘에 있습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 눈앞, 이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요. 그에게 진짜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생생한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너머의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대신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4가지 원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의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4가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 뭘로 만들었지? 진료인. 둘째, 어떤 모양이지? 형상인. 셋째, 누가 만들었지? 동력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거 왜 만들었지? 용도가 뭐야? 목적인. 이 4가지를 다 알아야만 비로소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을 물, 불, 흙, 공기 같은 원소로 봤던 사람들? 아니야,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진리는 저 너머에 있다며 이성을 강조한 플라톤과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며 경험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정말 치열했죠? 이 위대한 논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뭘까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시작된 이 고대의 생각들이 오늘날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플라톤의 합리론, 또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 이게 바로 현대 과학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거대한 기둥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플라톤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요? 다시 말해서 진실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나요? 아니면 생생한 경험의 증언을 더 믿으시나요? 이 위대한 대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